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코패스 TV에서 오늘은 회사로 피신온 북한 경찰을 밀고 한 홍석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홍석현 회장에게 1998년도 7월 16일 날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중앙일보사에서 생긴 겁니다. 숙직을 하던 사람들이나 나중에 보고를 받은 홍석현 회장이나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중앙일보사에 북한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새벽에 슬리퍼를 신고 내복 차림으로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들어와서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숙직하는 사람들은 일단 숙직실에 있으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말 같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으니까 담당 기자가 올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기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널 기다린다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위로 보고가 됐겠죠. 근데 그 당시가 안기부에서 직원들이 막 해임될 때입니다. 그리고 홍석현 회장하고 박지원 청와대 수석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사에서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게 좋지 않은 기사를 써대니까 박지원 수석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질나가지고 들고 있던 술잔을 홍석현 회장 사무실 바닥에다 던져서 깨트리고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남북 화해 무드로 인해서 북한 취재를 했던 중앙일보사가 재미교포 브로커한테 걸려가지고 외환관리법으로 협박을 받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데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불청객이죠. 그러니까 확인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다 확인하겠습니까? 경찰서에다 확인하겠습니까? 당연히 안기부에다가 확인을 해야겠죠. 혹시 찾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총풍 사건을 조작하던 안기부가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서 북한 경찰을 강제로 납치해서 고문을 하다 놓쳤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세상에 알려졌다 하면은 안기부도 무사하지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사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야죠, 하야. 그리고 동시에 체포돼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주한 북한 경찰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렇다고 신문 방송에 광고를 내면서 도주한 북한 경찰을 찾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중앙일보사에서 연락이 왔으니 전화만 받고 노닥노닥 하겠습니까? 남산에 있는 안기부에서 중앙일보사까지 5분 10분이면 오는 거리니까 득달같이 왔겠죠. 그리고 그 북한 경찰을 인수해 간 겁니다. 이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종찬 안기부장이 이런 공작에 들통날 줄 알고 했겠습니까? 일단 안기부에서는 모든 걸 비밀로 붙이고 언론 통제를 한 다음에 이 북한 경찰을 6개월 동안 회유를 한 겁니다. 너 귀순해라. 귀순만 하면은 다 해준다. 그런데 북한 경찰은 나는 가겠다, 이렇게 끝까지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 경찰을 중국으로 다시 보낸 겁니다. 납치해올 때 방법의 역순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납치해올 때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려 보낼 때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보낸 건데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회유를 하느냐고 10만 달러를 주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2월경이 될 겁니다, 대략. 그때 중국서 현찰 10만 달러면 엄청난 겁니다. 꽁돈이 생겼으니까 매일 주지 육림 속에서 돈을 물 쓰듯이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게 눈에 안 띌 리가 없죠. 당연히 신고가 들어갔고 중국 정보부에서 체포를 딱 해보니까 없어졌던 북한 경찰인 걸 알아낸 거죠. 고문을 해가지고 다 알아낸 겁니다, 싹 다. 중국 정보부는 만세 삼창을 부르고 대한민국을 소나기에 넣게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납치를 당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한 경찰을 중국서 강제로 납치해다가 고문을 한 걸 알아낸 겁니다. 이걸 터뜨리면은 대한민국은 뒤집어지는 거죠. 이걸 딱 알아내가지고 비밀에 붙여놓고 북한 경찰을 북한으로 압송해서 보냅니다. 북한에서는 또 이 경찰을 인계받아가지고 악랄한 고문을 해서 아주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내고 고정간첩들을 시켜서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자이든 아니든 고이든 아니든 밀고가 됐기 때문에 이 경찰은 처형이 된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국제인권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행위죠. 기왕의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위를 딱 알아낸 겁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중국 정보부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작전을 짠 게 바로 제1연평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위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 경찰이 중국에서 들통났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사태가 수습이 됐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잘못 처리한 이종찬 안기부장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후임으로는 손영택 씨가 임명이 됩니다. 임명되고 취임식을 하자마자 중국서 급전이 날라오는 거죠. 부장님, 중국에 있는 안기부 직원들 모두 다 구속됐습니다. 지금 안기부가 뒤집어진 거죠. 김대중 대통령도 뒤집어진 거죠.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정보부를 방문해서 대략 열흘 동안 묵으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구속된 안기부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귀국을 합니다. 그 내용은 비밀이겠죠. 지금도 비밀이고. 그런데 들려오는 말로는 한국의 정치 정보 주권을 준 거죠. 중국에 뺏긴 거죠. 그때 그런 소문이 돌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정원은 정치 정보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서 사건을 터뜨리면서 나가자 북한은 그때부터 제1연평 해전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얻어터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으로 초청을 하죠. 남북회담 하자고. 그 다음에 일이 들통난 거를 안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부터 노벨 평화상 공작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으로 바로 김대중의 북한 경찰 납치 감금 고문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죠. 노벨상 수상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언론 세무 사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다 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를 보시면은 중국이라는 한 디렉토리가 딱 따로 있습니다. 이 언론 세무 사찰에서는 중앙일보사도 빠져나오질 못했고 그 이유가 안기부에서 한 게 아니라 중국 정보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내부적으로는 적화가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왜 모든 언론들이 이럴까? 그런 게 아니라 언론 세무 사찰은 푸틴이 러시아의 언론을 휘어잡을 때 쓴 방법인데 엄청난 세금을 때려놓고 그 세금을 대납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납이라는 건 회사의 채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죠. 중국 정보부가 푸틴의 방식을 그대로 한국에다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고 봐도 조금 더 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작 탄핵을 했을 때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홍석현 회장의 역할, 그 다음에 JTBC의 역할,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